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속에 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자 일각에선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어떤 종류인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이게 어떤 무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예, 뭐 일단 장거리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커다란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요, 미사일이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은 우리 마치 공을 던질 때 포물선이 그리듯이 빨리 날아가서 목표에 떨어지는 거. 예. 순항미사일은 마치 우리 여객기가 비행을 하듯이 비행을 해서 목표에 정확히 타격하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가서 목표에 정확히 타격을 하면서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요, 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요,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전략. 예. 한마디로 굉장히 파괴력이 대단한 미사일이라는 것인데, 네. 이런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순항 미사일이라서, 뭐, 정보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좀 걱정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예. 전술핵 운영부대에 이 미사일을 배치했고, 예. 핵전투 무력의 입증,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예. 이거는 순항 미사일은 보통 이제 우리 현무3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북한 지휘부를 이 쪽집게처럼 정밀 타격하는 데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는데, 순항 미사일에 이렇게 핵탄두, 소형핵이라 하더라도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냉전 시절에는요. 예. 다 탑재를 했어요. 미국 토마호크라고 들어보셨죠? 네. 토마호크가 이 소위 순항 미사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토마호크에 최대 파괴력 150킬로톤짜리 핵탄두가 장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건 냉전 맥락이고, 예.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다 이미 이제 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고,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 핵 개발 못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재래 탄두만 넣어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을 해오고 있어요. 예. 그 맥락에서 이 순항 미사일에 이 전술핵 탑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을 탑재하기 때문에 전략 순항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하다 보면 우리 군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그것도 팔자 그려가면 2,000km 날아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유엔 안보리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핵을 탑재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핵을 탑재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핵을 탑재하지 못할 거다라고 적을 낮춰봤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지점이란 거예요. 네. 이것도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근데 순항 미사일은 보통 이제 함대지, 잠대지,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우리 함정에서 발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해 왔는데, 이번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어요. 아니, 그거는요, 일단 순항 미사일은요. 네. 함대지, 잠대지도 있지만요, 지대지 있고요, 공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항 미사일은 그 모든 종류가 다 가능한 건데, 특히나
2,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대형 순항, 이렇게 거리가 긴 순항 미사일은요. 예. 거의 지상에서 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순항 미사일이 좀 더 위력적인 게, 순항 미사일은 통상 이제 엔진이 달려 있고 날개도 달려 있기 때문에 정밀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예. 그 일반 탄도 미사일하고 비교했을 때 순항 미사일이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요. 마치 비행기처럼 비행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비행기가 제일 위협적일 때가 언제냐면요. 예를 들어서 산 골짜기를 따라서 비행을 하고 지형에 따라 비행을 하면서 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을 때 이때가 제일 위협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행을 해서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게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위협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탐지하고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근데 사실 의외로 요격은 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위치만 파악하면, 위치를 파악하면 그때부터는 일반 항공기랑 똑같고 그러니까 그 전투기보다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얘가 예. 날아가는 속도가 한 700, 800km 정도 돼요. 예. 그럼 일반 여객기 날아가는 속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치만 정확히 알면은 이 대공 미사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꼭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이 아니라 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또 하나 설명한 게 예. 순항 미사일을 탐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 예. 우리가 그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네. 무슨 카드를 쥐었는지 상대방이 모르고 끝까지 쥐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네. 뭐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이 삼축 체계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이런 거를 다 감시하겠다. 그건 뭐냐면요. 일일이 모든 걸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서 니들이 뭐를 해도 우리는 막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 이거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비밀이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있다. 이거 좀 약간 어떠십니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현무투 낙탄 사고에 이어서 우리 군이 쏜 그 에이테크 미사일 그 당일날 이제 한미 미사일 대응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이 이 비행 도중에 추적 신호가 끊겼다. 그래서 이 타겟으로 설정한 곳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태까지 이 훈련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한 번에 다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3년, 4년 전부터 꾸준하게 훈련했어 봐요. 이거 전부 다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정권 바뀐 다음에 갑자기 몰아치니까 이제 계속 터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문제가 터지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그게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미국이 동의를 해줄까 여러 가지 현실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북에서 지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미사일 실험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뭐 핵우산을 넘어서서 전술핵 배치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양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약간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북한이 전술핵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주 동안 미사일 계속 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3주째 쏘는 거 지금 쏘면. 그 얘들이 쏜 미사일 중에서 지금 실제 현재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나머지 미사일들은 앞으로 자기들이 핵탄두를 만들어서 장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분히 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핵 개발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어떠냐. 이거는 대한민국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 해외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NPT라고 하는 이 국제 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질서를 어기고 나면은 국제사회가 과연 대한민국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어쨌거나 우리 동맹인 미국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오바마에 이어서 바이든 이어오는 그 민주당 그 기조 자체는 네. 핵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핵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질 않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상. 예. 그리고 뭐냐면 되려 우리가 핵과 관련된 얘기를 꺼낼 때마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다 대한민국을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 1950년대 중반에 유럽이 나토가 핵 공유를 가능하게 됐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 니들 안 해주면 핵 개발할 거야라고 하니까 미국이 비웃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나라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야 이거 안 하면 니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게 몰아붙이니까 결국 미국도 손을 들고 나와서 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것은요 우리가 얼만큼 그러한 그 예를 들어서 이 확장 억제에 있어서 핵이 필요하다. 특히 영내에 들어와야 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영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논리를 잘 만들어서 예. 미국을 최대한 그 방향에 협조하게 만들 수 있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 당장 안 돼요. 당장 안 되고 예. 지금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핵을 반대하는 의견부터 뭐 핵을 뭐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너 어떤 대한민국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니? 라고 하면서 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지만 네. 북한이 전술핵을 전부 다 개발한 다음에 대한민국에 떨굴 거야라고 협박을 할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부터 되게 모든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핵항모, 핵잠수함 뭐 배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먼 일이고 계속 이제 예.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거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비핵화 선언 자체는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사실은 폐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 비핵화 선언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 NPT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계속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의를 우리가 대략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 결의를 지켜갈 수 있게 국제사회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예.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